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알아보고 또 뒷얘기를 들어보는 연예가 파일 시간입니다.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 연예가의 성폭행, 성추문 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뒤늦게 고소가 됐다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15일에 보도가 됐는데 이 네. 사건은 12일에 있었습니다. 네. 그 12일에 그러니까 지금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진욱 씨는 이제 최근 만나기 시작한 알아가는 사이였다라고 하고 있고 상대 네. 여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여성의 집에서 12일 밤에 이진욱 씨가 집으로 자정 직전에 좀 찾아갔고 네. 거기에서 어떤 성관계가 있었는데 이진욱 씨는 합의에 의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성 측에서는 아니다 성폭행이었다라고 하면서 이틀 뒤에 14일에 여성이 성폭행으로 이진욱 씨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이 고소인 측에서는 이제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이제 경찰에 굉장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 이진욱 씨와 계속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라면서요? 네, 이진욱 씨 측의 주장인데 그날 저녁에도 7시에 이진욱 씨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헤어진 뒤에 다시 이제 밤 한 11시 50분경에 이진욱 씨가 찾아왔다. 네. 찾아갔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문을 열어주고 집안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이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진욱 씨 주장인데요. 여성은 그렇지 않다. 알던 사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이진욱 씨 측에서는 계속해서 여성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데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찰에 이제 신분 요청, 신분 노출에 대한 그 제안을 요청한 만큼 더욱더 어떤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진욱 씨 측과 연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이 경찰의 또 수사를 지켜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유천 씨의 이 성폭행 혐의 사건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결국 이제 경찰이 이 박유천 씨의 성폭행 고소가 4건인데 4건에 대해서 모두 이제 성폭행 혐의는 없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맞습니다. 처음 보도됐던 게 지난달 1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네. 달여 만에 경찰이 드디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 성폭력 사건이라는 게 중간 브리핑이 없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고 또 고소 여성이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이 성폭행이라는 것이 강제성 입증이 중요한데 강제성 입증을 할 수 없다. 그게 증거가 없기도 하고 일방적인 주장이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됐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 4건에 대해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이제 고소를 했던 여성 4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이 성매매 혐의와 사기 혐의로 이제 박유천 씨를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요.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먼저 한 여성, 1차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공갈죄로 그러니까 성폭행은 박유천 씨 측은 완전 무혐의고 또 여성 1차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와 공갈로 넘겼고 이번에 성매매와 사기가 적용된 건 이제 박유천 씨인데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성관계 전에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 자체가 성매매고 그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매매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명 중에 한 여성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는데 지금 양측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박유천 씨는 당연히 합의에 의한 거였다. 금품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었다. 따라서 성매매도 아니고 무언가를 약속한 게 아니니까 사기도 아니라는 거고요. 여성은 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성매매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 반대로 이게 동시에 무고가 돼버리거든요. 네. 또 무고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측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와 관련된 여성이 마지막 4번째 여성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경찰은 확인해주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군요. 일단 정황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여성이나 두 번째 여성 중 한 명입니다. 일단 네. 요번에 다 무고를 하면서도 첫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공갈, 네. 또 두 번째 여성에 대해서는 무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여성은 무고도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법리를 잘 몰라서 고소를 했던 것 같다.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로 박유천 씨를 성폭행 고소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혹은 이제 두 번째 여성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짐작이 네.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일부 언론은 두 번째 여성이다라고 특정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그렇군요. 이유가 첫 번째 여성은 어떤 그런 그 조폭을 동원해서 어떤 1억 원이 오간 정황 그리고 네. 그 중에서 1억 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금액은 건네진 증거까지 포착이 됐어요. 네, 이 그게 첫 번째 고소녀에 네, 대한 맞습니다. 혐의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무고죄요. 예, 그리고 또 공갈 혐의까지 인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 1억 원이 박유천 어머니에 의해서 그 이제 건네졌는데 그게 1억 원에 대한 금액은 정황이고 아직 그중에 일부는 확실히 증거까지 건네진 게 나오다 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1차 여성이 무고 공갈이다 보면 결국 성매매 부분은 이 두 번째 여성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인데 이건 아직 이제 경찰이 완전하게 수사를 해서 재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소녀하고는 이제 돈이 오간 거래가 맞습니다. 돈이 오갔던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됐다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계속 수사가 진행이 되겠군요. 자, 그리고 또 참 불미스러운 사건인데 배우 이민기 씨가 뒤늦게 또 성폭행 피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뭐 팬들이 또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이민기 씨도 이 박유천 씨와 똑같이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이 성추문에 휩쓸렸는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그 이제 박유천 씨가 사회복무요원이 된 건 지난해 8월이고 이민기 씨는 그에 앞서 1년 먼저 2014년 8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용산구청에서 근무를 해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 8월 3일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어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지난 2월 27일에 그 휴가를 내서 이제 2월 29일 하루 휴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네.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박 4일 연휴를 잡아서 이제 그 고향이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지인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클럽을 방문했고 그 클럽에서 만난 즉석에서 만난 여성과 즉석 만남을 통해서 어떤 유사 성행위를 한 부분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성추행 혐의나 이게 적용된 건 아니고요. 네. 당시 여성은 그 이민기 씨와 일행 전체를 그 다 성추문, 뭐 성추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뭐 DNA 검사나 했더니 이민기 씨가 아닌 또 다른 지인의 것이 여성의 상의 속옷에서 검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기 씨는 현재 뭐 무혐의 처리된 거고 어떤 이민기 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분이 본인이 실수로 신고를 했다. 사과까지 한 부분이고 이 지인 남성분에 대한 이제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왜 뒤늦게 알려졌냐면 네. 사실은 이제 정보지가 돌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의 또 임무가 이른바 뭐 찌라시라고 하는. 네, 소속사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보지가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소속사는 클럽에 간 것도 맞고 어떤 스킨십이 있던 것도 맞지만 분명히 이제 무혐의 혐의로 그러니까 무혐의로 경찰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것이라서 네. 이 부분은 오해다 믿어달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추문 이제 심지어 이제 성폭행 혐의 이런 추문에 휩싸이다 보면 연예인들 뭐 무혐의로 판정이 나더라도 그 이미지 훼손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보니까 지난 5월에 개그맨 유상무 씨가 성폭행으로 피소된 뒤에 무려 5명이나 이렇게 연예인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이 성추문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평상시에 어떤 생활 관련, 행위 관련 조금 분명히 문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다들 보면은 탑스타입니다. 그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획사나 소속사가 혹은 이 연예계가 그들의 성공에는 집착을 하되 그들이 받는 어떤 또 높은 인기만큼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 관리나 해소에 대한 부분, 인성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신경 쓰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예견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이 불미스러운 이 성추문 연예계에서 가급적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른 소식인데 뭐 이 배우 김민희 씨와 열애설로 또 불륜설에 이제 휩싸여 있는 이 홍상수 감독이 프랑스 마르세유 영화제에 과연 모습을 드러낼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드러냈습니다, 모습을. 그리고 물론 이제 영화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이
김민희 씨와의 열애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그 이제 관객과의 대화 네. 자리가 있었어요. 그 2011년 영화였던 다른 나라에서가 상영된 뒤,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언론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분간 행사가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는 질문이 안 나왔고요.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묻자 네. 어떤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그냥 옅은 웃음만 지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사실 이제 할 것이라는 것은 그 예측이 되고 전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관객과의 약속 또 이 영화제 측과의 약속은 분명히 지킬 것이다. 게다가 개막식에서 어떤 그 명예 그랑프리의 그 트로피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네. 상황이어서 이제 갈 거는 예상이 됐었죠. 예, 예. 네. 자, 이제 마르세유 영화제가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민희 씨도 이번 홍상수 감독하고 같이 동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냥 그 영화계 어떤 그 개인적인 얘기들로는 프랑스에는 같이 갔다. 그러나 그 홍상수 감독의 회고전 또 영화 자체에 관심이 집중되는 걸 원하다 보니까 어떤 동반해서 함께 다닌다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자제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홍상수 감독이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또 이 영화제 참석할 예정인 그 행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김민희 씨와 동행했는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유럽에서 계속 머물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그 먼저 8월 3일에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가 열리고 8월 31일에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고요. 네. 또 9월 14일에는 스페인 산 세바스티앙 영화제가 열려요. 네. 근데 이 세 개 모두에 홍상수 감독의 그 신작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이게 이제 김주혁 주연, 이유영 주연의 영화인데 이게 출품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다 오랫동안 이제 유럽에 머물지 않을 것이냐, 장기 체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먼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로카르노 영화제는 이미 출품작이 다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뭐 제가 홈페이지에서 뭐 감독 리스트로 보나 출품 리스트, 섹션 모든 걸 찾아봐도 일단은 한국 영화로는 김성훈 감독, 하정우 주연의 터널만 그 초청이 된 상태예요. 네. 그렇지만 지난해 그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 영화로 그 최고 영예상인 황금표범상과 나무주연상을 정재영 씨가 받았던 영화제인 만큼 또 참석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뭐 베니스 영화제라든가 그 산세바스티안 영화제는 아직 그 초청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뭐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굉장히 또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이런 어떠한 일정에 그 근거하든 유럽에서의 장기 체류는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인데요. 이 태양의 후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송중기 씨 못지않게 이 한류 스타로 지금 떠오른 이 박해진 씨. 그런데 이 배우 박신혜 씨와의 열애설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고소했다면서요? 그게 사실 이번 처음 일이 아닙니다. 네. 이전에 두 사람이 사귀는 게 아니냐 하는 게 벌써 그 오래전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도 보도가 됐었고 당시에 박해진 소속사는 당시에는 강경 입장까지는 취하지 않고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별다른 어떤 특이한 계기 없이 다시 한번 또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니까 네. 이제 박해진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된 거고요. 네. 또 이러한 배경에는 박해진 씨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한 한류 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직은 남자 연예인들의 사생활 누구랑 뭐 사귄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 그 스타들이 굉장히 조금 덜 좋아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박해진 씨가 그것도 박신혜 씨와의 열애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신혜 씨 같은 또 그도 한류 스타인데 그녀와 사귀는 게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은 아니죠. 다만 무고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닌데 업무 방해죄로 기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업무 방해죄로 고소. 네, 그 업무 방해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네. 중국에서의 원활한 활동, 인기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자, 이 뭐 박해진 씨 입장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보도 때문에 뭔가 이런 연예 활동하는데 좀 지장을 받는다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합의도 안 해주고 끝까지 선처도 없겠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네, 선처도 없겠다는 거고 1차로 과거에 그냥 잘 넘어갔는데 또 한 번 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감정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박신혜 씨와의 열애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왜 그렇게 보십니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부인은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박해진 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테면 일종의 열애설은 어떤 공식이 되어 있냐면요. 직접적인 현장 사진 이런 것들이 동반될 때 사실 이제 소속사 측에서 부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 증거 없이 이렇게 자꾸 설만 그리고 또 확인되지 않은 설을 보도하는 부분은 무책임하다라고 보는 게 이제 박해진 씨 측의 입장입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할리우드 스타 배우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뭐 굉장히 유명한 이 맷 데이먼 그리고 또 리암 니슨이 또 입국을 했죠. 네, 맷 데이먼은 이 이제 제이스 본이라는 영화가 네. 시리즈 5편이 나왔어요. 무려 9년 만에 나오면서 더욱더 관심이 높은데요. 이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고 리암 니슨은 그 한국 영화죠. 인천 상륙 작전. 거기에 메가더 장군으로 출연을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내 여러 홍보 행사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한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할리우드 스타들이 직접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영화 시장을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불과 한 5년에서 7년 전만 해도요. 그 이제 해외 영화의 어떤 이런 프로모션 행사를 일본에서만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기자들이 일본에 가서 그 배우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할리우드 배우들이 뭐 일본, 한국을 다 방문하고 있고 심지어는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일본을 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관례화될 정도로 한국 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한국에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출이 높고요. 두 번째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그 어떤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굉장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영화 팬들의 이런 뜨거운 열정에 대해서 할리우드 배우들이 입을 모아서 굉장히 감탄하고 이런 나라에서 배우한다면 정말 힘이 나겠다. 나도 언제든지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입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배우 수연 씨.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으로 이제 할리우드 신고식을 치렀는데 이번에 또 다른 또 영화 다크 타워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제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 그 당시 어벤져스에서는 이제 조연이었죠. 닥터 조라는. 네. 근데 이번에는 명실상부하게 주연이에요. 아하. 이 영화에 다크타워의 주연이 4명인데요. 그 명맥을 보면 이게 더 대단한 일인 걸 알 수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은 미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바이킹스라는 시리즈 그 시즌 4까지 나온 그 인기 드라마의 여주인공인 캐서린 윈닉이고요. 또 남자 주인공은 그 토르의 이드리스 엘바랑 또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트니 정말 이 대단한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주연진에 캐스팅이 됐으니까 실로 놀라울 만한 괄목상대한 어떤 성장을 수연 씨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배우 수연 씨는 국내에서보다도 헐리우드에서 더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영화 사이에 이퀄스라는 영화에도 조연으로 출연을 했었어요. 이 주연은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라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진 배우인데 이퀄스에도 조연을 했고 말하자면 이제 할리우드에서 조연 2번 하고 드디어 이제 주연급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홍정선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함께 연예가 소식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